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박민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손에 든 동창의 초청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울고등학교 제18회 졸업생 동창회라고 적힌 붉은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초청장을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 고등학교 동창회 초청장이야. 이번에 50년 만에 하는 거래. 50년이요? 그럼 꼭 가보셔야죠. 옛 친구들 얼굴도 보시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결혼한 지 25년 그녀는 언제나 남편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54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대학생인 딸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동창회 가실 거예요? 방에서 나온 은지가 물었습니다. 22인 딸은 아버지를 닮아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글쎄, 한번 가볼 생각이야. 친구들이 뭐라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민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반 김수진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묶음으로 묶은 그녀는 성적도 우수했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민호는 3년 내내 그녀를 짝사랑했지만 끝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1973년 그때는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웠던 시대였죠. 수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을 했을까? 아이들은 몇 명일까? 여전히 예쁠까? 궁금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수진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 운동회 때 그녀가 응원단으로 나와 춤을 추던 모습, 졸업식 날 교복 치마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물론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좋은 아내였고 은지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첫사랑에 대한 그리고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동창회는 2주일 후 토요일 저녁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까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옷은 뭘 입고 갈까? 민호는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려도 어색하고 너무 편한 차림도 어색했습니다. 결국 네이비 정장 차림에 흰 셔츠를 선택했어요. 동창회 당일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옛 모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박민호. 철수야.
옛 친구들과의 재회는 감격스러웠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시선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어요. 수진이 올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창회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는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때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어머, 수진아. 한 여자 동창생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김수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자르고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특유의 우아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톤의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너 정말 안 늙었네. 어디 살아? 뭐해?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거기서 사업을 해서요. 민호는 남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딸이 하나 있어요. 26살이고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하는 동안 민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민호를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어서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머, 민호 오빠? 수진이 민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민호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진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러게요. 정말 40년이나 됐네요. 오빠는 변한 게 없으세요. 뭘 나는 완전 아저씨가 됐는데. 너는 정말 그대로구나. 에이, 나도 이제 할머니가 다 됐죠.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동창들은 각자 그룹을 만들어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좀 조용한 곳에 앉을까? 민호가 제안했고 두 사람은 연회장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오빠는 뭐 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일해. 부장으로 있어. 와, 대단하세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3년 전에 했지. 딸이 하나 있어. 부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해. 다행이네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무역업을 해요.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수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딸은 미국에서 뭐해?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하나 있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고등학교 때 생각나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너희 반에 놀러 가면 너는 항상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잖아. 오빠는 항상 복도에서 우리 반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킬 줄 몰랐는데 수진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나? 네,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럼 왜 모르는 척 했어? 부끄러웠죠. 그리고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길 기다렸는데 결국 졸업까지 그냥. 수진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도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네, 나도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습니다. 오빠, 응? 만약 그때 오빠가 내게 고백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역시 수진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모임은 어떠셨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였어요. 응, 좋았어. 옛 친구들 많이 만났고.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숙에게 수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왔는데요? 글쎄, 반장이었던 김철수도 오고 체육부장 이성우도 오고 다들 많이 늙었더라. 민호는 일부러 수진 이야기는 빼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아내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서도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앳된 모습과 오늘 본 성숙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오빠가 내게 고백했었다면 민호는 수진의 마지막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아마 사귀게 되었을 것이고 결혼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그렇다면 지금의 정숙과 은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수진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실록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착한 아내가 있고 이쁜 대학생 딸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첫사랑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저 수진이에요. 민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내 번호를?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회사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무슨 일이야? 그냥 어제 오빠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아쉽게 헤어지기도 해서 안부 전화했어요. 오빠도 어제 나 만나서 즐거웠죠? 수진의 솔직한 말에 순간 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나도 어제 너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오빠 시간 되시면 차나 함께해요. 민호는 망설였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좋아.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스타벅스 강남역점에서 7시예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아내 정숙에게 전화해서 회사 회식이 있으니 늦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응, 알았어. 민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수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에 도착하니 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늦지 않았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요.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수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지. 너는? 저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수진의 눈에는 묘한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아쉬움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민호는 양심의 소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평생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결혼하고 25년 동안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오빠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수진의 고백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카페 안은 시끄러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빠, 저 사실 남편과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왜?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은 사업으로 바쁘기도 하고 내 생각보다는 사업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일어나야 할 것 같아. 네.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나 정말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너의 마음을 알았고 나도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도 흐르는 눈물을 애써 고개를 숙이며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헤어지기로 했지만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부산으로 내려간 후에도 둘 사이에는 계속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의 문자였어요. 오빠 잘 도착했어요.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세요. 응, 고마워.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잘 내려가서 다행이네. 그렇게 자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차츰차츰 문자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오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나도. 네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수진을 생각했어요. 아내 정숙,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멍하니 있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최고예요.
정숙도 덧붙였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피곤해 보여요. 병원에라도 다녀오세요.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는데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니. 하지만 수진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서울에 올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딸이 미국에서 출산 예정이라 출산 준비물을 사러 갈 거예요. 이틀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언제? 내일 도착해요. 오빠,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망설였어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음 날 민호는 또다시 정숙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지방 출장건 때문에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밖에서 먹을게.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만난 곳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조용하고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의 솔직한 말에 민호도 마음을 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너 생각만 해. 정말요? 응. 아내와 대화를 해도 내가 떠오르고 딸과 밥을 먹어도 내가 생각나. 민호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저희 그냥 솔직해져요. 뭘?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인정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수진의 제안에 민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수진아, 사랑해. 드디어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4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호텔 라운지의 한 구석에서 40년 만에 이루어진 포옹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글쎄, 모르겠어.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가끔 이렇게 만나기만 하는 건. 수진의 말에 민호도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아, 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야.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갔다.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응,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수진과 함께 있느라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운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테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고 수진이와 새 출발을 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정숙과 은지를 버려야 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말입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숙과 은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정숙은 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지는 대학 과제 때문에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으로 수진의 문자가 왔어요. 오빠,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오빠 생각만 하다가. 민호는 문자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진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밤새 생각했어. 뭐요? 우리 일. 어떤 결론 내리셨어요?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 민호는 회사를 일찍 나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수진에 대한 사랑은 이미 그의 모든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민호는 약속 장소인 강변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수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애잔해 보였어요. 오래 기다렸어? 민호가 다가가자 수진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반쯤 마신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오빠. 나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결심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함께 하려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어. 정숙인,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병에 걸렸다고 할 생각이야. 네. 수진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암에 걸렸다고 하고 요양을 떠나야 한다고 할 거야. 오빠, 그건. 그래야 정숙이도 은지도 덜 상처받을 것 같아. 내가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민호의 계획을 들은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응, 거짓말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야. 민호는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양은 어디서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지방 어딘가. 아무튼 멀리 떠나야 한다고 할 거야. 그리고 저와? 응, 너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계획한 대로 하실 거예요? 응, 이제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민호의 절절한 고백에 수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내려가서도 오빠 생각만 했거든요. 그럼 함께 가줄 거야? 네, 어디든 따라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언제쯤 실행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한 달 후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겠어. 어떤 준비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척 해야겠지. 그래야 진짜 같으니까. 그리고 회사도 정리해야 하고. 민호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는 남편한테 뭐라고 할 거야? 글쎄요. 딸 때문에 미국에 가야 한다고 할까 봐요. 얼마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몇 달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냥 계속 있겠다고 하죠 뭐. 두 사람은 서로를 속이고 가족을 버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지만 양심의 가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수진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나쁜 짓이야. 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수진아, 한 번뿐인 인생이야. 우리 이미 50을 넘겼어. 언제까지 참고 살 거야? 민호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정숙과 은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정숙은 늘 그랬듯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곧 떠나게 되는구나. 민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쉬움과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숙이 민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정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실감이 나서 그래. 에이, 아직 60도 안 됐잖아요. 그 정도면 아직 젊은 나이예요. 무언가를 시작해도 되는 나이니 걱정 말아요. 그리고 당신 아직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곧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할 예정인데 아내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조작해서 암 진단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정숙에게는 요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했어요. 한 달 후면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민호는 그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합병원에 가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암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위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민호는 그 결과지를 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에서 암 진단서 양식을 찾아서 조작된 서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민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가, 은지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식구들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민호의 심각한 표정을 본 정숙과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보? 아빠, 왜 그래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정숙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위암이 발견됐어. 뭐라고요? 은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대. 민호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차근차근 말했어요.
거짓말이지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빠, 그럼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의사가 권하는 게 있어. 뭐예요? 정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어디요? 강원도 평창 쪽에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대.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민호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은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학교는 휴학할게요. 은지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그리고 엄마도 여기 있어야 하고. 하지만 아빠 혼자. 괜찮아.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오면 신경 쓰여서 치료에 집중 못할 것 같아. 민호는 가족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미리 차단했어요. 함께 가면 거짓말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 면회 갈 수 있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처음 몇 달은 집중 치료 기간이라서 면회가 안 된대. 나중에 상태가 안정되면 연락할게. 그럼 병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암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잖아. 최신 치료법이라고 하더라. 민호는 점점 더 복잡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민호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여보, 무서워요. 당신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괜찮을 거야. 촉이라고 했잖아.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응, 의사가 그랬어. 민호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 은지도 그날 밤 아버지 방에 와서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아빠, 꼭 나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누군데 이까짓 병쯤이야. 빨리 돌아오세요.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은지의 말에 민호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편 수진도 부산에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네. 몇 달 동안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몇 달이나? 글쎄, 상황 봐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수진의 남편 김 사장은 평소에도 아내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사업이 바빠서 나도 집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당신도 오히려 거기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수지는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호와 수지는 비밀리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 말고 작은 도시, 충청북도 단양이나 영월 같은 곳은? 좋아요.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영월의 새로운 거주지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너무 멀지 않고 산과 강이 있어서 요양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어떻게 구할까? 전세로 알아봐야겠어. 전 재산을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민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어요. 정숙에게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집도 팔고 적금도 다 찾을게요. 아내 정숙의 말에 민호는 더욱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보험도 있고 회사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호는 가족들과 작별하고
소위 요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밤 가족과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정숙은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은지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아빠, 자주 연락해요. 그럼 매일 전화할게. 몸조리 잘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세요. 정숙의 당부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자신은 다른 여자와 도망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 민호는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수진에 대한 사랑은 가족을 버릴 만큼 너무나도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민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먹던 미역국이 오늘은 유독 짠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오늘 치료받으러 떠나시는 거죠? 진짜 혼자서 가실 거예요? 은지가 붉은 눈으로 물었어요. 어젯밤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응, 빨리 치료받고 돌아올게. 꼭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찾아갈 거예요. 은지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았어. 매일 연락할게. 아침을 먹고 나자 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들었어요. 옷가지와 개인용품만 간단히 챙긴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이것만 가져가세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서 다 준비해준다고 했어. 필요한 건 나중에 보내달라고 할게.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였어요. 정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민호는 아내를 껴안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사랑해요. 은지도 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계획을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민호는 휴대폰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왔어. 너는? 저도 부산역에서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 영월에서 만나자. 네, 조심히 오세요. 민호는 KTX를 타고 청주로 가서 시외버스로 영월까지 가기로 했어요. 수진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영월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영월에 도착하니 이미 수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멀지 않았어? 괜찮아요. 오빠 보니까 피로가 다 풀려요. 두 사람은 미리 알아본 부동산에 가서 전셋집을 구했어요. 영월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은 산이 보였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좋아요.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좋아요. 수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새 출발을 하는 거구나. 네, 오빠.
집을 정리하고 생필품을 사러 나간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꿈만 같아요. 나도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까지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아? 아니요.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영월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돈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돈은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적금 깬 걸로 버텨야지.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영월에 무슨 일자리가 있을까요? 글쎄,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연락이었어요. 정숙과 은지는 매일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응, 괜찮아.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 병원 음식이 맛있다고요? 아, 여기는 일반 식당도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민호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민호는 움츠러들었어요. 그래, 치료 효과가 있나 보다. 빨리 나으셔서 집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민호는 항상 우울해졌어요. 수진이 그런 글을 달랬습니다.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싶어.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민호와 수진의 영월 생활은 안정되어 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울에서 요양 온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빠, 행복하죠? 응, 너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 행복해.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심각한 얼굴로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빠,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남편이 제가 미국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드디어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말에 민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딸한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바쁘다고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딸한테 미리 연락해서 아빠가 물어보면 엄마가 와 있다고 해달라 부탁했어요. 딸이 거짓말을 해줄까? 글쎄요. 평소에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정숙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예요? 왜? 무슨 일이야? 은지가 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당신 이름과 같은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입니다. 뭐라고? 평창에 있다는 그 병원 말이에요. 은지가 아빠 면회를 가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박민호라는 환자는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변명거리를 생각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아마 다른 병원일 거야. 다른 병원이요? 그럼 어느 병원에 계신 거예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민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들켰어. 은지가 병원에 전화해봤는데 내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과 은지는 민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강원도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영월? 거기가 어디야? 평창이 아니라 영월이에요.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주택가 같아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내일 당장 영월로 가자. 네, 엄마. 다음 날 오전 정숙과 은지는 영월로 향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따라 민호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민호와 수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오빠,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 조금 있다 산책이라도 할까? 그때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어요.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정숙과 은지였어요. 여보, 정숙이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은지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당황해 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빨래를 널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은지야. 민호는 얼어붙었어요.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보,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어디고 저 여자는 누구고요? 정숙이 수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게... 아빠, 암 치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정말 암에 걸린 건 맞아요? 은지의 추궁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보, 설명 좀 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 수진이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누구길래 설명을 해요? 저는 민호 오빠의 첫사랑이에요. 정숙과 은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사랑?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 얼마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요? 저희 둘이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수진의 고백에 정숙은 비틀거렸어요. 은지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암에 걸렸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둘이 살림을 차린 건가요? 정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와 저를 두고 저 여자랑 살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은지가 소리쳤어요. 은지야.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은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요? 25년을 함께 산 우리는 뭐였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사랑과는 달라.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나에게 수진이는 특별해.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야. 민호의 말에 정숙은 더욱 절망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어떻게 엄마랑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엄마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지의 울부짖음에 민호도 눈물이 났다.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럼 집으로 돌아가요. 이 여자와 헤어지고요. 그건 안 돼. 왜요? 난 이미 수진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민호의 말에 정숙이 주저앉았어요. 여보, 25년을 함께한 우리를 정말 버릴 생각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정숙과 은지는 민호를 두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택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수진이 위로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정숙은 끝까지 민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 역시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오빠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너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데 가끔 가족 생각이 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민호와 수진은 영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킨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우연히 은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첫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민호와 수진. 그들이 얻은 사랑은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을까요? 영월의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말이에요.